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길고 잔혹했던 터널. 우리는 그것을 박스피라고 불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3000 사이의 좁은 감옥에 갇혀있던 2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의 투자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국장은 안 된다. 미국 주식만이 답이다라는 회의론이 지배하던 2024년 말까지도 4,500이라는 숫자는 허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는 그 불가능해 보였던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다시 왕관을 썼는지, 현대차가 어떻게 자동차의 개념을 바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망령을 어떻게 몰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스피의 탈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기술적 우위와 시대적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 중산층의 열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코스피 4,500 시대의 문을 연 결정적 장면들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트 1 삼성전자의 복귀. 이야기의 시작은 반도체, 정확히는 삼성전자의 처절한 반성문에서 출발합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사면초가였습니다. 경쟁사에게 HBM 시장의 주도권을 내줬고 파운드리는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삼성 위기론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삼성 내부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미래사업기획단은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승부수는 HBM사였습니다. 삼성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위해 자신들의 파운드리 노하우를 메모리 공정에 이식하는 파괴적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메모리와 로직 칩을 하나로 묶는 맞춤형 HBM 시장에서 삼성의 종합 반도체 역량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젠슨 황 CEO가 삼성의 HBM사 샘플에 어프루브드를 서명하던 그 순간 코스피의 상단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활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개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인이 움직이자 지수 전체의 체력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70조 원 시대를 열었을 때 시장은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을 타는 제조업이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의 절대적 갑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2만 원을 돌파하며 10만 전자의 벽을 허문 날 4,500을 향한 기관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파트 2 현대차 그룹의 진화. 반도체가 지수의 엔진이었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코스피의 차체를 단단하게 받쳐준 동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현대차를 가성비 좋은 자동차 제조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내연기관의 종말을 예견했고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재정의했습니다. 2025년에 출시된 완전 자율주행 모델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의 성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록적인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토요타와 폭스바겐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시장의 멀티플이 바뀌었습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주가 수익 비율 PER 5배에 머물던 현대차가 빅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으며 PER 15배로 치솟았습니다. 현대차 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돌파하던 순간 코스피는 더 이상 저평가된 변방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과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2위 탈환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강렬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장악한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요. 현대차의 주주환원 정책, 즉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쓸어 담게 만든 결정적 방점이 되었습니다. 파트 3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소멸. 기술의 발전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증시를 억눌러온 유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은 돈을 버는데 주가는 제자리인 기형적인 구조. 정부는 2024년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주가를 올리겠느냐는 비아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력했습니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박탈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계 순위 1위부터 50위까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부에만 쌓여있던 유보금이 주주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글로벌 평균인 35%까지 상승하자 일본 증시로 떠났던 자금들이 다시 한국으로 회군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사들인 순매수 금액은 무려 8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는 싸구려 시장이 아닙니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강력한 주주 환원을 갖춘 매력적인 선진 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99%까지 올라온 2026년 초 코스피는 박스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역사 속으로 지워버렸습니다. PBR 0.6배에 머물던 시장이 1.2배까지 정상화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4,500 돌파의 가장 거대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파트 4 신산업의 폭발. 4,500 돌파의 마지막 퍼즐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활력이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고도화, K-방산의 전 세계 수출 점유율 확대, 그리고 원전 산업의 부활은 코스피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로봇 핵심 부품사들이 코스피에 대거 상장하거나 이전 상장하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더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성과도 눈부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글로벌 위탁 생산과 신약 개발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내며 코스피의 시총 상단에 안착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방산이라는 완벽한 4대 성장 엔진을 갖춘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정 섹터가 무너져도 다른 섹터가 지수를 지탱하는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증시로 변모한 것입니다. 파트 5 5천 고지를 향한 지도. 코스피 4,500. 우리가 처음 이 숫자를 마주했을 때 시장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의 리서치 센터들은 이미 다음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매일 갈아치우는 지금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리포트의 상단은 이제 5천을 넘어 6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들은 2026년 코스피 목표치를 5,650포인트로 대폭 상향 수정했습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코스피의 주당 순이익 EPS이 2025년 말 대비 무려 28.8%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키움증권 역시 지수밴드 상단을 5,200으로 올렸습니다. 과거 3,000 돌파가 유동성으로 만든 꿈의 잔치였다면 지금의 4,500 돌파는 외국인 주도의 이익의 잔치라는 분석입니다. 유한타증권은 더 나아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계가 300조 원대라는 사상 초유의 영역에 진입할 경우 코스피 상단은 6,000선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JP모건과 KB증권은 목표치를 5,000으로 설정하며 대한민국 증시가 40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대세 상승장에 진입했다고 진단합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아시아에서 가장 이익 모멘텀이 강한 한국 시장을 외국인들이 안전자산처럼 쓸어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반기로 갈수록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정책 변수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계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코스피 5천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5,000포인트라는 전인 미답의 고지. 여의도의 분석가들은 이미 그곳에서 내려다볼 새로운 풍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다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하지만 증권가의 분석은 다릅니다. 코스피 4,500은 거품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총량과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의 가치를 따져보면 4,500은 오히려 합리적인 지점입니다. 대한민국 상장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250조 원을 넘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5천이라는 꿈의 숫자를 현실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피의 탈출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술에 투자하고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며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는다면 대한민국 증시는 세계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5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진화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박스권을 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